안녕하세요. 용산 복구샵입니다. 오늘은 복구하는 툴 사용들에 대해서 조금 지난 시간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종류별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복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유형들 장애 증상들이 있는데 똑같은 증상으로 저희 쪽에 제품을 가지고 오시지만 그 증상에 따라서 접목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사용되는 툴 그리고 적절한 장비 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오셔서 또는 전화문이나 SNS로 문의하실 때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데이터 복구나 저장 장치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사실 준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들은 우리한테 경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고장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고 이런 경우를 갑자기 겪게 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데이터 복구 업체를 찾아오실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우 궁금하기도 한데 막상 전화상으로 알아보게 되거나 인터넷으로 댓글 문의라든지 SNS 통해서 데이터 복구 견적, 시간, 비용 이런 거를 보통 물어보게 되면 금액이 매우 높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지식 이런 부분, 내가 알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을 접할 때 사람이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진실이 맞는지 그런 것 또한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복구샵에 준비되어 있는 이제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일전 시간에도 드렸던 것들과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매회 영상 촬영할 때마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복구 툴의 운영들인데 그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업종을 하시는 업체들이나 사장님들 또는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갖고 계신 프라이버시나 또 데이터 복구 특성상 조금 기술에 대한 유출이 영업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조금 치명적이지 않은 부분들이라면 그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상 4일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뭐 조금 빈약하게 많이 찍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올려드리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저희 용산 복구샵에 혹시라도 데이터 복구 문의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전화 또는 아니면 SNS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복구 툴 사용들 포지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저희 클린벤치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1차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보통 하드 물리복구는 이런 클린벤치 안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요. 클린벤치는 지금 현재 황백곽 HP40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이 클린벤치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하드를 분해하거나 오픈할 경우에 하드 내부는 오염되지 않은 공간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공기가 오픈되면서 외부 유출과 섞이게 되면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 장치가 클린벤치라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 물리복구를 진행을 하게 되면 하드에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데이터 복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육안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바깥의 공기들은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이거 칼더라는 공기질 측정기인데 지금 실제로 여기 보면 PM2.5, PM1.0, PM10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중국에 황사가 심하면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가동을 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고 확인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 4, 6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 이제 실내 관리를 해서 이 정도인데요. 지금 이 안에 넣고 이 클린벤치를 가동을 시키면
조금 있다가 수치 떨어진 걸 확인해 볼게요. 지금 535네요. 네. 지금 조금 이따 보려고 했는데 지금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요. 떨어지네요. 3, 2, 3 떨어지죠.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그다음 미세먼지 이런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 잠시 후 설명하고 한번 돌아볼게요. 지금 3, 2, 3인데 조금 이따는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청정 환경에서 된 경우에 이제 하드 오픈을 진행을 하고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것들은 헤드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제일 많이 고장나는 경우가 실제로 하드디스크의 표면에 데이터를 읽고 써주는 헤드라는 부품이 문제인데, 그런 부품이 보통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거는 플래터가 총 4장, 그러니까 디스크가 4장짜리에 들어가 있는 헤드인데, 한 장에 위아래 면 2개씩 총 8개로 되어 있는 헤드예요. 이렇게. 근데 이 8개의 헤드 사이에는 마그네틱 슬라이더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서로 닿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 제작된 견고한 툴을 사이에 이렇게 껴놔야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 툴을 끼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툴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보면 서저리 HD 서저리 모델 시게이트 2.5 슬림 셋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지금 모양은 이래요. 보면 대부분의 서저리 같은 경우는 헤드 유닛을 새 걸로 교환하거나 적출했다 다시 장착을 할 때 디스크 미디어 표면과 그리고 헤드 자체에 데미지를 가지 않게끔 어떠한 접촉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 한 모델, 그러니까 1테라, 2테라 두 가지 모델에 한 조씩 이렇게 있는데, 이 툴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때 필수로 필요한 모델이어서 클린벤치 안에 꼭 이런 시설을 갖추고 진행을 해야 해요. 지금 말하는 사이에 설명드리는 중에 보니까 수치가 엄청 내려갔어요. 보면 PM 1.0은 빵이네요. 완전 깨끗하라는 거죠. 10이랑 2.5 역시 뭐 11, 0.01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 안은 하드를 실제로 오픈해서 작업을 해도 하드 표면에 데미지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부품을 교환하고 난 다음 다시 닫고 나서 데이터 복구 장비에 연결을 했을 때 어떠한 장애도 일어나지 않게끔 하드 공간, 그러니까 즉 내부 공간을 최소화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을 엔지니어가 한 뒤에 필요한 부품을 교환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복구 장비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추출하기를 해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PC3000이라는 장비에 연결한 거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카드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러시아의 에이스랩사에서 제공하는 2채널 장비들이 이런 형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4채널 장비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기타 장비로는 이거는 돌핀 데이터랩에서 사용하는 SRP 버전이고요. 역시나 2개의 하드를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복구 장비예요. 그 다음에 이쪽 거 같은 경우는 역시 돌핀 데이터랩에서 나온 이제 USB 계열, 특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외장 하드, 그 다음에 USB 메모리, 이런 계열의 데이터 복구가 필요할 때 장비를 운영하는 USB 전용 장비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인디케이터에서 DRD와 DSC 램프가 들어와서
하드를 케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있다면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로지컬 또는 피지컬 모드에서 이 데이터 영역을 들어가서 이 섹터, 그러니까 즉 한 개의 섹터죠. 하드디스크의 특정 영역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열람해서 데이터의 구조라든지 파일 시스템 또는 데이터의 용량, 크기,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포렌식 기법으로 복원을 하고 분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또 대략적으로 저번 시간 복습한다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런 장비들을 실제로 써서 어떤 장애가 있는 헤드 유닛을 교환을 하고 그 교환한 하드가 어떻게 돼서 인식이 되고 데이터가 빠지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